안녕하세요. 홍윤식 세무사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VD 컴퍼니와 함께 자영업자분들이 세무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매해야 하나요? 렌탈해야 하나요? 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목돈이 드는 장비나 기계 등을 마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 두 번째, 렌탈해서 사용하다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세 번째, 계속 빌려서 쓰는 구독형 렌탈 방법입니다. 그럼 요즘 자영업자분들의 핫 아이템인 서빙 로봇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빙 로봇을 렌탈하는 방법, 구매하는 방법, 세무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일시불 구매인데요. 일시불 구매란 말 그대로 서빙 로봇 비용을 한 번에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현금 보유에 여유가 있으시거나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거나 은행에서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목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매달 고정 금액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 올해 매출이 잘 나와서 소득세율이 높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낼 것 같은 대표님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빙 로봇을 구매하는 모든 방법 중에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할부, 렌탈, 리스 등 모든 다른 구매 방법은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일시불이라는 걸 알면서도 할부나 렌탈, 리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초기 목돈이 드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렌탈을 사용하다가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서빙 로봇 구매 비용을 일시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36개월 동안 로봇을 렌탈해서 이용하시다가 렌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 비용 없이 서빙 로봇이 사장님의 소유가 되는 모델입니다. 로봇을 렌탈하는 기간 동안 로봇 구매 비용을 모두 지급하셨기 때문에 렌탈 기간이 종료되는 36개월 이후에는 로봇이 사장님의 소유가 되는 거고요. 3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로봇 구입 비용을 나눠서 내는 할부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습니다. 렌탈하는 기간 동안 로봇 비용을 나눠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 부담이 있지만 초기 목돈이 크게 들지 않고 로봇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비용 부담 없이 서빙 로봇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실제 VD 컴퍼니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사장님들께서 선택하신 방식이기도 합니다. 3년간 매일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갈 비용을 서빙 로봇 비용으로 대신 지불하다 보면 서빙 로봇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적금을 꾸준히 넣다 보면 목돈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독형 렌탈인데요. 기계나 장비를 계속해서 렌탈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을 빌려서 쓰는 개념이죠. 가게에서 주로 활용하시는 세스코 같은 소독 서비스, 캡스 같은 경비 서비스나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배달앱도 매월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내고 사용하시는 구독형 렌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빌려서 쓰는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고요. 지불한 렌탈료 누적 비용이 실제 서빙 로봇 구매 비용보다 높아지더라도 로봇이 내 소유가 되지 않고 그 비용을 계속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건 위약금인데요. 계약 상황에 따라 위약금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1년간은 가장 저렴하게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장 비싸게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 세 가지 방법으로 서빙 로봇을 구매 혹은 렌탈했을 때 세제 혜택, 즉 절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차량 구입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게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 구입 시 일시불로 2천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차량 구입 비용은 5년 동안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건데요. 절세 효과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에 대표님들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내시잖아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율은 가계 매출과 순이익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되는데요. 좀 어렵죠? 매출과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소득세율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세율을 15%로 가정할 경우 절세 효과는 차량 구입 가격 2천만 원, 이걸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2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눴을 때 연간 400만 원인데요. 400만 원의 15%, 아까 세율을 15%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곱하기 15는 15%는 6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60만 원씩 총 5년 동안 300만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보는 거죠. 우리 가게의 매출이 높아서 소득세율이 더 높다면 더 높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연도의 매출이 높을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불, 렌탈 후 소유권 이전, 구독형 렌탈 중엔 어떤 것이 세제 혜택을 받는 데 더 유리할까요? 세제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월 지급액, 기간, 적용 세율에 따른 절세 효과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따져봐야 할 것은 실제 내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가입니다. 서빙 로봇의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해요.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모델은 구독형 렌탈보다 월 렌탈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독형 렌탈은 월 결제 금액을 할인해주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의 월 렌탈료가 소유권 이전 모델보다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소유권 이전 모델의 렌탈료가 조금 더 높은 건 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36개월 뒤에는 나의 소유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월 소요되는 렌탈료가 아니라 로봇을 사용할 전체 기간의 소요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델은 렌탈 약정 기간 36개월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구독형 모델은 몇 년을 사용했든지 간에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빌려서 쓰는 개념이니까요. 그럼 로봇의 평균 수명을 7년으로 가정했을 때 총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VD 컴퍼니의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모델은 렌탈 기간이 만료된 36개월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36개월 이후에는 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구독형 렌탈 모델은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7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누적 금액, 즉 총 결제 비용은 렌탈 후 소유권 이전 모델보다 100% 이상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할 텐데요. 선택하시기 전에 이 사업을 내가 몇 년을 더 할 것인지,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건지, 계약 조건, 특히 위약금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와 렌탈,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소유권 이전 모델과 구독형 렌탈 모델은 세제 혜택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체 지불 금액을 따져보면 소유권 이전 방식이 구독형 렌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쓴 비용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쉽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 응원을 보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